전문가님 지금 삼성 사도 돼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을 몰라도 돈이 되는 주식정보 스탁앤스탁 정수빈 연구원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었던 관계로 이번 영상은 화요일에 업로드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휴일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오후 7시에 영상 통해 시장 상황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별다른 일이 없을 시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영상 업로드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해 주시고요. 스탁앤스탁의 이승호 전문가님과 함께 10월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1일 첫날부터 시장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10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첫날부터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친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약세 압력을 주고 있는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통화정책과 시중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중국 헝다 사태 및 전력난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여기에 미정치, 불확실성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이 10월에도 말씀드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으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FOMC를 거치며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보였던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테이퍼링 관련해서 11월 2일에서 3일 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동성 축소는 다소 빠른 속도로 월별 150억 달러씩 축소되어서 내년 중반 6, 7월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5%까지 상승하며 지난 6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속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은 공급망 변목 현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만약 이를 높이는 증거가 보인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매파적 발언 또한 하였습니다. 네, 최근 중국 이슈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헝다그룹 파산 이슈가 있겠죠? 네, 헝다그룹의 경우는 부채는 총 38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파산이 확정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업 부실 사태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까지 경고받는 이번 헝다 사태는 23일 달러 회사채 이자를 미지급을 했고요. 29일 이자 지급 또한 묘연한 상황입니다. 10월에만 헝다그룹 이자 지급 일자는 총 3차례가 있는데 12일에 1억 4,813만 달러, 19일에 1,858만 달러, 30일에 1,425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파산 절차 진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전력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헝다그룹 이슈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전력난 문제로 보입니다. 현재 지독한 전력난으로 중국 등 중화권 공장이 멈추고 있는데요. 공급망 문제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공급망 문제가 높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까지 자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매 관련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로 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더불어 경기 둔화 이슈가 자극되면서 소매 판매 업종이 투자 의견 하향으로 급락한 종목들이 다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10월 증시 상기 말씀드린 이슈에 따라 변화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다소 힘들지만 인내가 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승호 전문가님께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통화정책과 시중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중국 헝다 사태 및 전력난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등으로 10월 정도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번 주 8일 금요일인데요. 미국에서 발표하는 9월 고용지표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11월 2일에서 3일 FOMC 회의에서 해당 보고서가 테이퍼링 개시를 발표하기 전에 고용시장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고용지표를 예측해보자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50만 명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다음 주 13일 수요일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5%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됨과 동시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는 모두가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상 속도 또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9월 고용지표는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높은 물가와 관련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살펴봐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채 한도 이슈로 인해 미 정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우려는 상존하고 있지만 10월 18일 데드라인 전에는 부채 한도 이슈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데 미 정부가 디폴트가 발생되면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국채금리 급등, 달러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데드라인 전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일 전에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의 흐름이 횡보와 등락으로 다소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미국 국채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국채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구간에 어쩌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월장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투자 기회가 없는 건 아니겠죠? 10월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미국 머크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행주, 항공 그리고 레저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약사 머크의 임상 결과는 증상을 절반으로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여기에 추가로 임상을 확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의미로 FDA 승인 절차도 수주 이내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 단계로 진입하면서 리오프닝 관련 미디어 및 엔터, 항공, 여행 등 섹터에 대해 투자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향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은행, 보험 등 금융주 또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그린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풍력과 태양광 종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여행, 항공, 미디어 및 엔터 섹터죠. 더불어 금리 인상 수혜를 노리는 은행 및 보험주, 친환경 관련주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 이번 주 8일 금요일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6.4조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 개선은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실적 상향 대비 저평가 및 수익성이 갖춰진 종목과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9월에 이어 10월에도 지속될지 여부입니다. 9월 한 달간 수급을 보면 개인이 2.7조, 여기에 외국인이 1.1조 순매수하였고 기관이 4.1조,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1.1조 순매수는 4월 이후 처음 순매수한 것이고 동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한 상황에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에 연속성이 있는지 주목하며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결론은 아직 글로벌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외국인도 주변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일 듯 예상되고요. 경제 전망과 실적 등 고려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분석 종합해보면 10월도 미국, 중국의 큼지막한 이슈들로 쉽지 않은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백신 치료제 소식과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이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오는 21일 국내 첫 민간기업 개발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도 관련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누리호 관련주는 저희가 따로 분석 영상으로 정보 드렸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을 몰라도 돈이 되는 주식 정보 스탁앤스탁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승호 전문가님, 정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